안녕하세요. ISMSP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ISRM 자격증, 최근에 새로 신설된 자격증이죠. 그래서 정보보호위험관리사, 이 자격증, 정보보호위험관리사가 무슨 자격증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보호위험관리사가 KCA에서 생겨나서 2025년부터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정보보호 대외 환경, 정보보호 항상 중요하긴 하지만 점점 더 이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 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보보호 쪽에 한번 전문성을 갖춰 놓으면 어느 정도 자기 관리만 하면은 70 정도까지도 건강만 허락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일을 하는 숙련도나 노력에 비해서 이 정보 보호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수요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거죠. 정부에서 이렇게 10만 명 양성을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격이랑도 관련이 있고 인권이랑도 관련이 있고 세계화, 국제화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보호는 항상 좋은 거죠. 90%가 사이버 보안 기술 인재 부족을 경험을 했고요. 사이버 보안이 연평균 9.4% 성장을 하고 랜섬웨어도 증가를 하고 보안 인력이 400만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글로벌리. 정보보호 산업 인력의 현황을 보면 전체 6만 3천 명 정도가 있고요. 15년 이상, 저 같은 사람은 이제 7천 명 정도, 그리고 다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6만 3천 명인데, 여기서 3만 7천 명을 플러스를 해서 이 10만 명으로 양성하겠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관리자급 전문 인력 4년, 7년 이런 초급이나 중급보다 고급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필요하다. 이런 거죠. ISRM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ISRM 정보보호 위험관리사 자격증은 직장인이나 대학 졸업자, 대학 졸업 예정자가 치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이에 상응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자격증들은 이렇게 4년제 상응하는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도 되겠죠. 이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격증의 권위를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90분, 90분이면 1시간 30분 동안에 5과목, 80문제를 치르는 객관식 시험이고요. 재밌는 거는 사지선다형이에요. 기존의 다른 자격증들, CPPG, ISMSP, 이런 거는 이제 오지였잖아요. CPPG, ISMS. 이거는 사지로 되어 있어서, 25% 확률이잖아요. 이거는 20%고,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응시료는 10만 원이고요. 연간 3회가 시행이 됩니다. 중급 자격 일종으로 민간 자격증입니다. 전공 경력은 무관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객관식 80문제 90분 시험이고요. 사지선다형 그리고 CBT로 행해져요. 보통 이제 CBT, PBT 이런 게 있잖아요. PBT는 이제 페이퍼, 종이 형태의 시험이죠. CBT는, 아이고,
컴퓨터 형태 시험이겠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이겠죠? 연간 3회인데 딱 하루에 치러지는 게 아니라 3일에 치러집니다. 근데 이게 평일이에요, 평일. CBT다 보니까 딱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16지에 갔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 17시 30분 본인이 도착해서 입력한 시간부터 이렇게 치러지죠. 보통 이제 뭐 PMP라던가 외국 자격증들 CBT가 이렇게 치러집니다. 전국 KCA 디지털 시험장에서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제주에서도 치러집니다. 평균 60점 이상 합격. 시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이랑 4, 5가 있는데 이 4, 5는 1, 2, 3이랑 범위가 같아요. 1, 2가 4고요. 3이 5. 이렇게 돼서 범위는 사실상 1, 2, 3이 전부이고요. 각각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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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는 심화 문제로 10문제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락이 있어요. 과락 40점. 그러니까 여기서 40점 몇 문제일까요?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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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제, 4문제. 이렇게 미만이 되면 이제 과락이 되는 거죠. 4, 5는 1, 2, 3의 심화 버전으로 범위는 동일하다. 4는 1, 2, 5는 3 범위이다. 응시료는 10만 원이에요. 뭐 단체 20% 할인이 되는데 특별하게 1회 한정 5만 원입니다. 뭐 프로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모션. 주요 이점. 정보보호 위험관리 대응 전문가. 보안관리 종사자 위험, 관리 역량, 전문성 강화, 기술 역량, 관리 역량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 ISMS 인증 심사원 커리어 패스 발판.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KC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술과 관리, 공수 겸장, 왼발 오른발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 자격증 출제 기준 아까 보셨던 거고요. 80문제 객관식이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 1단원 정보보호 위험관리 계획 20문제가 있고요. 정보보호 관리의 이해, 기본적인 뭐 개념 부분이고요. 정보보호 위험, 관리 거버넌스, CISO, CPO, 계획 위험관리 보호대책,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개인정보 생명주기,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인증기준 ISMS로 하면 약간 1이랑 2가 관련이 조금 깊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보호 위험평가, 위험평가 방법론 선정 준비, 위험평가 방법 정의 분류, 위험평가 관리 계획, 정보보호 위험평가, 정보자산 분류, 위협 분류, 취약점, 식별, 법적 증거성 식별, 종합 위험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정보보호 위험 대응은 보호대책, 아이고, 보호대책 구현,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보호대책의 정보통신망법, 기반보호법이 있고요.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 신용정보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첫 번째는 법률, 두 번째는 제도 이렇게 동일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법령이나 제도들은 또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보호산업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보호산업진흥법과 정보보호산업법 여기에 이게 이겁니다. 사실 약간 오타가 있어요. 이 출제 기준 처음에 만들 때 검토가 조금 미비해서 여기 보시면 우수 정보보호 기술인데 뭐 저보보호 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급하게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뭐 KCA에서
만들어서 사실 이 가이드 같은 부분도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책을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화가 4, 5가 있겠죠? 아까 4에는 1, 2가 있다고 했죠. 정보보호 위험관리 계획, 관리 2에 거버넌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생명주기. 아까 앞에서 봤던 거죠? 여기 위험관리 계획, 관리 2에 거버넌스 생명주기. 그리고 두 번째, 정보보호 위험평가, 방법론 위험평가. 다시 앞에서 보면 여기 방법론 위험평가. 그래서 아까 1, 2가 4랬죠? 그리고 이제 5는 그대로입니다. 위험 대응, 대책 구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처리자, 신용정보업자, 정보보호 산업. 여기 있는 것들 그대로 있어서 범위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앞에 있는 거는 한 문제 1분에 풀어야 돼요. 80문제, 80문제 90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한 문제 1분, 60문제는 60분. 그럼 나머지 30분이 남았잖아요. 근데 20문제잖아요. 20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 1.5분. 이렇게 이제 푸시면 딱 되죠. 뭐 CBT 같은 경우는 별도 OMR 마킹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한 20%씩 땡겨야 되겠죠. 한 문제 한 40초, 여기도 한 문제 뭐 한 1.2분 정도로 조금 땡겨야 되겠죠. 검토까지 하시고 싶다. 그러면 어, 검정 일정입니다. 첫 연도는 연 3회 시험이 시행이 되죠. 5월, 8월, 12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접수, 5월 19일 월, 화, 수 21일까지 있고요. 시험 필기를 치르시면서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같이 합니다. 합격자는 6월 5일 날 발표합니다. 어떤 시험은 CBT가 이제 바로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접수한 다음에 공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죠. 8월에도 하고 11월에도 하고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한번 그걸 좀 볼게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음, 카드 뉴스, 카드 뉴스를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음, 정보보호 민간 자격을 왜 만들었나? 사회 전 영역에 확대 고조되는 사이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 결과 키사에서 2020년에 600건에서 2023년 말에 1100건으로 늘었다. 포브스 미국 경제지에서도 사이버 보안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포럼도 기술 인재 부족이 뭐 90%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보안 중요도가 높아졌다. 사이버 인재 보안이 인재가 부족하다. 어떻게 민간 자격이 만들어졌냐? 이건데 한번 이걸 먼저 볼게요. 자격증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민간도 있고 국가 공인이라는 것도 들어봤고 국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민간이 순수 민간 자격증이죠. 뭐 사실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CPO 포럼에서 하는 CPPG가 이런 것 같아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신력이 좀 낮을 수가 있죠. 그리고 관리 체계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취득 요건도 다양하고 사회적 인정도 좀 낮을 수가 있죠. 사실 CPP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막 자격증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 뭐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가 뭐 필라테스 자격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겠죠. 품질 보증이 제한적이고 비용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공인한 민간 기관. 아까 이 자격증만 해도 업무 협약이 KCA, 키사, 어, KIISC
이런 곳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국가와 관련된 기관이죠. 법적 효력이 제한적으로 있고, 공신력도 중간 정도. 국가 관리 감독을 받는다. 1년에, 1년 이상 시행, 3회 이상 검정 실적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정도 중간. 뭐, 중간이면은 뭐 받을만 하겠죠. 도전해 볼 만한 거죠. 국가 공인 절차를 거치고요. 비용은 중간 정도. 국가 자격증. 뭐, 이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정보 처리 기사, 뭐, 기술사, 뭐, ISMSP 인증심사원, 뭐, 피아 이런 것들이 있죠. 발급 주체가 정부 기관, 법적 효력이 있고, 공신력이 높겠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요. 관리 번호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도 관리 번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품질 보증이 프로세스가 있고요. 비용이 이제 비교적 저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ISRM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비싼 거 아닙니다. 외국 자격증 같은 경우 뭐 PMP, 뭐 C사, C스 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하는데도 그런 거는 이제 비싸다고 좀 덜 하는데, 뭐 CPO 포럼에서 하는 뭐 10, 뭐 3만 원만 돼도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출제하고요. 거기에 이제 출제 수당을 줘야 되고요. 학교에, 임대료도 줘야 되고, 자격증 같은 그런 문제집도 보안 운송을 하려면 그런 화물 운송료도 내야 되고, 품질 관리하고, 자격증 번호 관리하고,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국가 자격증은 왜 이렇게 싼데, 이 세금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ISMSP 같은 경우는 뭐, 무료이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10만 원 넘으면 비싸다? 민간 자격증이고, 뭐, KCA만 해도 다 어느 정도 기관이 유지가 되고, 월급도 주고, 일도 하고 그러려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비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 자본주의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나왔는데, ISRM, 정보보호위험관리사, 그리고 토리스, 정보보호 능력검정이 있는데, 위험관리사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리스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시죠. 어, ISRM, 아까 토리스, 거의 비슷해요. 원서 접수, 필기 시험 응시가. ISRM은 서울에 두 개, 상암과 송파. 상암은 약간 서북쪽, 송파는 좀 동남쪽. 이렇게 있고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이렇게 있죠. 토리스는 전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이 자격증은 거의 뭐 필요성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응시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AI로 해서 카메라를 보고 부정행위를 뭐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자체로 조금 아니다. 왜냐면은 이제 문제 같은 것들 녹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리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뭐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조금 단체 시험을 또 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은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토리스도 조금 음, 협약한 단체에서만 하는 거네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네요. CBT에 대한 설명이고요. IBT, 인터넷 베이스드, 이거가 있고요. 요즘엔 또 많이 하네요. 코이카, 토플, 국제무역사 이런 것들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한다면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리스는 조금 주니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ISRM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CPPG랑 유사도가 한 50%, ISMSP 유사도가 한 70%, PR는 한 50%. 그래서 ISMSP랑 가깝더라고요. 제가 샘플 문제를 풀어보고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ISMS 했던 분들은 조금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ISRM 이 과정을 한다고 해서 시험이 쉽게 붙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의 ISMSP 수준으로 학습을 하시면 쉽게 합격할 수도 있는데 그냥 ISRM을 처음 보고 ISMSP를 안 했다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대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4대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ISRM. ISRM하고 CPPG 두 개를 봤을 때 이게 쉽죠. 예, 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이거 오지선다. 뭐 이건 이제 논술도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뭐 논술 뭐 논술 서술형이 둘 다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조금 쉬운데 ISRM은 조금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순서를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먼저 따고 그 다음에 ISMSP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PR을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PR는 먼저 따도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게 영양평가 전문기관에 들어가야지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ISMSP는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할 수가 있고 뭐 심사원으로서 전문 심사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피아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평가 전문 기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본인이 여기 이런 기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 자율성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컨설팅 단가가 이 영양평가 전문 인력 이 전문기관의 컨설팅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ISMSP가 예를 들어서 특급이 한 1000에서 뭐 한 1600, 뭐 프리랜서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한 800에서 뭐 한 1000 정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많이 한 20% 디스카운트가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피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PPG가 있어야지 1년 정도 있다가 보시는 게 맞고 음, 4개를 다 따셔야죠. 저는 일단 이 3개를 땄지만 ISRM을 1회 이제 볼 예정이고요. 취득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ISRM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ISRM이 그러면 지금 이제 키사나 뭐 KC에게에서 키우고 있는데 음, 좀 취득 관점에서 좀 유리한 점 뭘까요? 일단 뭐 사지선다형이고 객관식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뭐 환경적으로는 3일에 걸쳐서 이런 CBT로 하기 때문에 조금 간편하다. 근데 3일에 한다고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날 하고 이건 안 되겠죠. 1회에 한 번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이너스 그리고 좀 마이너스인 점 이게 꼭 필요해? 뭐 이런 점 사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ISMS P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all or nothing이잖아요. 0 아니면 1인데, 이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거고요. 필요성은 아직 이제 신생이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죠. 좀 마이너스 또인 거. 이게, 뭐, 민간 이제 공인인 거. 국가, 어,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공인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듣보잡, 인상을 좀 줄 수가 있다. 근데 아까 나온 것처럼, 좀 플러스 되는 또 요인은 ISMSP 전에 좀 학습을 하는 용도? 또 냉정하게 좀 마이너스 또 요인을 좀 보자면, 음,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 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처음 또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험은 또 50% 할인되기 때문에 너무, 근데 약간 항상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게 이 체리 피킹. 너무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정부에서, 신생 밀어주는 자격증이 있으면 한번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1회가 있는데 1회. 난이도가 어떨까? 생각을 하면 제 예상으로는 어렵다. 샘플 문제는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물론 샘플 문제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자격증의 이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굉장히 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합격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오지선다형으로 되면 한 15% 정도 되는데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을 아주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한 25% 정도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판단하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